김기현 당대표 후보의 영주 당협 방문을 우리 18,000 책임당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아마 우리 당원들께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책임당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영주 영양봉화 울진에 왜 안 오시나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또 안 오신다고 섭섭해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김기현 당대표 후보께서 우리 당협에 제일 먼저 오시려고 하셨어요. 12월 우리 며칠날 우리 그 당원 교육 했지 않습니까? 우리 저 수능에 있는 그 선비 세상에서 그때 1착으로 와서 강연을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그날 아침에 갑자기 일이 생기는 바람에 그때 못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원래는 우리 당협에 가장 먼저 오시려고 하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동안 섭섭했던 분들은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게 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대통령 선거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아침 새벽에 8시에 오신다고 해가지고 다들 새벽밥 먹고 와가지고 영양이나 울진 같은 데서 아마 새벽 5시에 출발했어야 될게요. 그래 와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못 오셨잖아요. 왜 못 오셨냐?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문제 때문에 못 오셨어요. 근데 그때 우리 당원 동지들 한 분도 시민들 한 분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그 단일화를 해야지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이 생각 때문에 어느 분도 불평하시는 분 한 분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기현 당대표 후보님께서 늦었지만은 우리 당을 제대로 살리고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제대로 이끌 후보라면은 우리는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왕에 마이크 잡은 김에 얘기 좀 더 하십시다. 그 정권 교체 우리 할 때 그때 대통령 선거 때 정말로 우리 김기현 당대표 후보께서 원내대표로서 엄청난 고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때 이준석 대표가 1차 가출하고 2차 가출을 했습니다. 1차 가출을 했을 때 그때 사실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표 저한테 전화 왔었어요. 엄청나게 화가 나 계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된다. 이준석 당대표는 우리가 같이 가야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한 사람이라도 표를 더 끌어들이는 걸 생각을 해야 되지. 지금 그런 거 생각할 때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말씀만 드렸을 뿐이지 실제 그거를 다 조정해가지고 수습하신 분이 김기현 당대표입니다. 당대표 말고 그때 울산 회동을 해가지고 그때 김기현 당대표 원내대표님과 우리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와 같이 화합을 했습니다. 근데 2차로 또 가출을 한 거예요. 또 가출을 했을 때 그때는 우리 의원총회에서 야 이제는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당대표와 이준석 당대표 결별을 하자. 이렇게 해서 90%가 이제 결별하고 발표하자 오전에 이렇게 했는데 몇 분이 그래도 한번 이준석 대표 더 설득을 해보자. 거기에 저도 있었습니다. 저도 점심시간 전에 김기현 당대표님, 원내대표님한테 한 번 더 해보자. 대표님도 한번 설득해보고, 우리 당 중진들도 가서 한번 설득을 해보고, 그렇게 하고 오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점심시간 이후에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가 가서 설득을 하셔가지고, 극적으로 후보도 오시고 해갖고 타결이 됐습니다. 그것이 물론 선거에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나중에 평가라서 잘 모르겠지만은, 그때로서는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두 번의 이준석 가출 사건에서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역할을 하지 않으셨다면 정권 교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권 교체의 1등 공신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리고 좋은 말씀을 제가 우리 김기현 대표님한테 많이 드렸는데 좋은 말만 드리면 안 되잖아요. 쓴소리도 오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갑입니다. 다음 대표 되시면 제가 을 될지 모르지만 오늘 제가 갑이기 때문에
야, 김기현 대표님께서 훌륭한 역량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번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게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그 이제 본인이 이제 뭐 그만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과정, 그다음 또 안철수 대표에 대한 어떤 그 과거에 대한 공격, 이런 걸로 국민들께서 조금 우리 당에 대해서 좀 눈살을 찌푸는 일이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그 전에 그런 포용력, 이준석 대표까지도 품는 그런 포용력으로 나머지 당대표 후보들을 저는 다 품어야지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께서 당대표가 되신다면 그렇게 해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쓴소리 한마디 했으니까 또 변론도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예전에는 우리 김기현 대표님께서 좀 상대편을 좀 공격을 하셨는데 요새는 다른 분들이 합공을 해가지고 지금 김기현 대표는 너무 공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또 본인이 본인 말씀으로 해명하기가 좀 부적절할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땅 그거 있잖아요. 98년에 산 땅인데 98년도에는 KTX가 울산으로 갈 생각도 없었을 때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는 우리 김기현 대표님이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울산시의 고문 변호사였어요. 저도 고문 변호사였는데 고문 변호사가 울산시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선견지명으로 몇 년 뒤에 들어올 KTX가 여기 올 거라 해서 땅 샀으면은 당대표 나온 게 아니라 벌써 재벌됐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의혹은 시점부터가 말이 안 된다. 그럼 두 번째는 그럼 그 땅에다가 길 냈다고 지금 자꾸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데 길을 낸 것이 아니고 거기 터널이 들어왔대요. 자기 땅 밑으로 터널이 가면은 그 땅은 죽는 땅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지나치게 과도한 공개가 아니냐. 제가 아까 우리 김기현 대표님한테 우리가 앞으로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다른 후보들도 우리가 총선에 승리하려면은 같은 당 동지들끼리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이 너무 길었습니다. 손님 모셔놓고 제가 말씀 길게 해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늦게 오시든 일찍 오시든 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우리 당을 제대로 세우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확실하게 노력해 주실 분이라면은 누구라도 저희들은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는 김기현 대표님께서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김기현 대표님 말씀 잘 들어보시고 또 다른 후보님과 또 비교도 해보시고 해서 정말로 우리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제대로 된 당대표 후보를 뽑기를 그런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님께서는 59년에 울산 강동에서 출생해서 서울법대와 법학대학원을 수료하고 83년에 사법고시 합격해서 89년부터 대구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의 판사를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17대, 18대, 19대, 현재 21대 울산 남구의 4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17대 한나라당 원내 부대표, 18대 한나라당 대변인, 그리고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 정책위 의장, 그리고 민선 제6대 울산광역시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과 원내대표도 역임하셨습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때는 윤석열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6.1 지방선거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역임하셔서 두 선거를 완벽하게 치르고 승리로 이끄신 성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김기현 당대표 후보님은 당대변인, 수석 부대표, 정책위 의장, 울산광역시장, 원내대표 등 입법, 사법, 행정을 고루고루 섭렵하셨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후보님의 말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정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정치적, 정책적 조력자로 집권 여당의 맞춤형 당대표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신다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기현 대통령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사국장이신가요? 네. 아 정말 똑똑하시네. 세계 최고의 천재이신 것 같아요. 김기현이가 당대표가 된다 아주 공개적으로 말씀하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당 지구당 그러니까 요즘 당은 협의회라고 합니다만 지구당 중에서 가장 많은 책임당원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바로 이게 영주, 봉화, 영양, 울진 이쪽 지역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 15,000명인가 하는데 이게 18,000명 정도 되고요. 12,000명이 또 포항이 그 두 개 합쳐서 12,000명이 한참 미칩니다. 보통 평균이 지금 우리 평균 따지면 한 3,000명 정도 되거든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평균 한 3,000에서 3,500 정도 되고요. 조금 많은 데는 한 5, 6,000명 되는데 18,000명이 그야말로 어찌 보면 우리 당으로서는 가장 보혜와 같은 지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또 그것을 달리 해석을 하면 우리 이 지역에 살고 계신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의 우리 주민들께서 우리 당에 대한 애정이 너무너무 깊다. 그만큼 잘하라고 하는 격려의 마음을 아주 크게 실어주고 계신다. 그런 의미라고 저는 또 한편 생각합니다. 일찍 오려고 했다가 그날 갑자기 제가 김해를 거쳐가지고 올라온다 김해까지 왔는데 갑자기 또 이게 저기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불에 오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또 가야겠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일정이 취소해서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음대로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 조금 늦었습니다만 꼭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이 3일절이어서 그것이 더 의미가 더 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전에 이제 안동에서 3.1절 기념식 하는 걸 잠시 가서 기념식을 참석하고 갔는데 우리 경북 지역이 그래도 경북 북부 지역이 특히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경북 지역이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한 가장 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하는 지역이고 그만큼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온 주역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3.1절을 맞이해서 또 영주 지역을 방문하게 되니까 그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역이 영주다 보니까 영주에 있는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만 이웃에 있는 우리 또 봉화, 영양, 울진에서도 와주신 것 같은데 한 분 한 분 어떻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박영수 의원님 여러분 말씀 들으셨다시피 굉장히 솔직담백하고 그냥 맞는 거 맞고 아니라고 하는 그야말로 우리 당으로서 가장 소중한 인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키워나가고 보배처럼 이렇게 잘 모셔야 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이 같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내년에 다시 배치 하나 달아야 되겠죠? 저기 국회에 제가 국회의원이 된 지 2004년 됐으니까 거의 한 20년쯤 되었습니다만은 처음에 들어가서부터 이렇게 좀 보니까 여기 국회도 계급이 있어요. 계급장을 안 달고 다닐 뿐이지 다 몇 개 지금 서열 계급이 있는데 그 계급 보니까 선수더라고요. 선수. 나이도 소용없어. 전직 장관이었고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 국회 메신저의 계급이에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 그분이 국회의원 재선인가 할 때인데 그분이 옛날에 위에 있던 상관인 검사장 출신이 이제 초선돼서 들어왔대요. 그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석상에서 나이도 많고 고시도 선배고 그러니까 당연히 옛날에 데리고 있었던 부하고 하니까 말을 좀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공식 회의석상에서 말을 좀 나왔나 봐요. 그랬더니 대구시장 하시는 우리 홍준표 그 당시 의원님께서 아니 여기가 아직도 검찰인 줄 아나 그러고 책상을 탁 치고 나갔다는 거예요. 유명한 일합니다. 그러고 나서 서로 간에 존중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여기도 계급이 셉니다. 이 초선 갖고 이게 계급이 하나가 돼가지고 잘 안 되거든요. 계급장 하나 더 달아야 이게 말빨이 생기고 그래야 우리 지역이 발전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죠? 예! 네. 맞죠? 네.
박영수 그동안 일 시켜보니까 여러분 잘하던가요? 진짜로요? 그럼 다음에 또 시켜야 되겠네요. 맞죠? 우리가 인재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재가 발굴되기도 하지만 발굴될 인재를 키우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아니 그 키워가지고 써먹으려고 키우는데 아니 제대로 키우지도 안 하고 써먹지도 못하고 또 바꾸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영주, 영양, 봉화, 울진에 다음에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습니까? 이게 뭐 목소리가 헷갈리니까 누구라고요? 세번에 아니 사무장님만 똑똑하신 줄 알았더니 우리 당원들 다 똑똑하시네. 우리 또 박남수 시장께서 함께 계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신재현 의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김상희 공화 의장께서 오셨다고 그러시던데 저기 계시구나. 예. 저기 뒤에 계신 제가 못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승만 의원님, 임병아 의원님, 박창호 의원님 포함한 많은 우리 도의원 또 우리 군의원님께서 시의원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좀 전에 다른 분 목소리에 계셨습니다만 특히 제가 지금 우승호 우리 수석부위원장님은 나이는 저보다 형님입니다. 그런데 대학은 같이 다녔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바람에 대학 다니다가 군대 갔다 오신 바람에 저하고 졸업을 같이 했거든요. 제가 형님이라 그러는데 우리 성우님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박영수 의원님 말씀 다 드렸기 때문에 굳이 다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라고 보는데 이번 총선을 이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당이 대통합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이제 우리 관수님 그 걱정의 말씀 주셨는데 사실 속상이 엄청나게 속상합니다. 세상에 자기 땅 밑으로 턴을 뚫으라고 제가 로비했다 그랬는데 이게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아니 밑으로 턴을 뚫으려면 뚫지 말라고 압력을 넣어야지. 아니 자기 땅 밑으로 안 가는 걸 갖다가 자기 땅 밑으로 턴을 뚫으라고 제가 압력 넣었다고 하면서 그걸 의욕을 해명하라 그러니 이게 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일일이 해명하려니까 속 상하긴 합니다만 자꾸 그걸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좀 전에 우리 박 의원님 말씀 주셨던 것은 제가 98년도 변호사 할 때 산을 샀는데 그때는 KTX가 어떻게 가게 되냐면 서울을 거쳐서 동대문 다음에 바로 똑바로 내려갑니다. 밀양 거쳐서 내려가니까 경부선 철도 따라갑니다. 이게 경주로 우회하는 경주는 원래 철도가 없습니다. KTX가 생기면서 들어갔고요. 그래서 경주로 우회해서 가도록 하는 걸 2003년도에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땅을 산 게 98년이고 5년 후에 경주 울산으로 간다. 그랬다가 1년 후에 그럼 역을 어디에 만든다. 이렇게 결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5년 후에 이게 KTX 기차역이 꼬부라진다고 제가 다 뭘 그랬다 그러는데 기왕이 그래서 내가 닦고 역 앞에 그걸 사지. 그래서 얼토당토 얘기를 이걸 나보고 해명하라 그러는데 해명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입이 들어올 것 같아서 참고 있는데 계속 참고 있으시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또 그러면 우리 또 내부에 또 분란이 생기니 제가 다 참고 넘어갑니다. 왜 참고 넘어가느냐? 우리 당이 어차피 전당대회를 마치고 나면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당대회 대표를 왜 뽑습니까? 뭐 자기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뽑습니까? 아니면 지 출세하라고 뽑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내년 총선 이기도록 지 잘하라고 뽑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김기현이가 되든 뭐 홍일동이 되든 윤갑순이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그 사람이 당을 잘 지휘해서 일사불란하게 원팀을 만들어서 내년 총선 이기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우리 그런 바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거기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상대를 막 공개하기 시작하면 이러면 원팀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하는 거 다 참고 넘어가는데 아이고 속상할 때 한두 번 그랬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저께 제가 뭐 대구에서 대구 경북 우리 합동 연설을 할 때도 제가 우리 하나 돼서 대통합을 이뤄서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총선을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때 좀 전에 우리 박 의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가출 사태가 2차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아까 90% 그러셨는데 그 90%라는 게 숫자로 따지면 90%지만 압력으로 따지면 99.9%입니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를 뽑았으니 대선 후보에게 힘이 절대적으로 실리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은 100% 전부 다 저기 그 당대표 아웃시키라고 탄핵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당대표가 거리가 되면 제가 권한 대행이 되니까 제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그러면 당이 선거 진다 싶어서 그걸 막아서더라고요. 99.9%의 압력을 제가 0.1%를 가지고서 막아내서 결국 그래서 우리가 통합을 해서 선거를 이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우리 그 내년 총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부에 분리적 요소가 생기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로 뭉쳐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실제 그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좀 사실 이렇게 프라이빗한 그 영역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이런저런 얘기들이 다 있었는데 어떻든 나경원 전 대표하고 저하고는 아주 특별한 개인적 그 신뢰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여러 차례 만나서 서로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것들,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대구에 오시겠다고 해서 함께 여러 가지 공개적인 일정도 진행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서로 20년 세월 동안 2004년도에 같이 17대 때 같이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그 20년 세월 동안 같은 밥 한솥밥 먹으면서 뒹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서로 간에 다 이렇게 잘 다져져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말고도 또 저기 조경태 부산에 있는 의원도 같이 저하고 합류하게 됐고 윤상현 의원도 자기가 막 이렇게 앞장서기 조금 난처하다. 특히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누굴 지지한다 하기 좀 그런데 하여간 물밑으로는 저에 대해서 지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다 해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로 사실 다 뭉쳐가는 그런 그림을 지금 그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다른 세 분이 더 계십니다만 생각이 다른 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 납득이 안 되는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을 같이 하고 있는 한은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다 함께 녹여내면서 한 그릇 속에서 한 밥솥 안에서 밥을 차리더라도 차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잘 어우러서 갈 테니까 여러분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총선 이기는 게 중요하지 다른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성공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 후보도 오셨는데 아주 똑 부러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미래가 촉망되는 아주 젊은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키워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바람이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 잘 한번 판단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는 그 힘을 꼭 바탕으로 해서 제가 꼭 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박영수도 다음에 배지 하나 더 달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고위원 후보 김병민입니다. 짧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곳 경북 영주에 와서 보니까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이 모인 것 같은데 모두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모인 거 맞죠? 네! 우리 윤석열 정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 압승해야 되는데 그 압승을 이끌 당대표 누굽니까? 오늘 이곳 영지에 오니까 조금 전 박형수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1년 전 그날이 떠오릅니다. 저 그때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의 기자들을 버스에 다 태우고 여기 왔는데 갑자기 대통령님이 발걸음을 옮겨서 모든 기자들의 항의를 받고 있었고 우리 박형수 의원님께서 또 이번 영지에 모이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래도 모이신 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만들어야겠다는 그 뜻으로 함께 뜻을 모아주셨던 그 기억을 생생히 갖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 있었던 태극당이라는 빵집이었던 것 같은데 빵집 사장님이 기자들 다 공짜로 먹으라고 윤석열 대통령 친구다라고 하면서 격려해 주셨던 생각이 나고 그 뒤로 유세를 돌고 마음이 내내 이곳 영주에 있었는지 그대로 와서 영주 시민분들을 만났을 때 따뜻하게 환호 주셨던 그때의 기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또 울진 산불이어서 우리 의원님 말씀을 주셔서 그때도 산불이 나고 있을 때 과연 현장을 가는 게 맞느냐 아니냐 차를 몇 번을 돌렸었는데 끝끝내 차를 돌려 울진으로 새벽에 향했고요. 그때는 피난하셨던 분들이 또 대피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대통령님이 한 분 한 분 손을 잡으면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반드시 이곳을 찾아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그 장면을 봤든지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일정을 급하게 틀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따라가는 걸 보고 역시 대한민국의 정무적 판단을 가장 빠르게 내리시는 분이 우리 박형수 의원님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다른 거 없고요. 우리 김기현 후보님 당대표 되셔서 윤석열 정부 성공으로 가는 그날까지 최고위원으로 정말 작은 역할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옆을 지킨 대변인으로 오직 윤석열 정부 성공하는 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모든 노력을 경제에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경북, 영주, 많은 강원도 여러분 힘을 조금만 보태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김병민입니다. 어제 대구 지역 방문에 이어서 오늘은 경북 지역 일대를 방문하고 있는데 이곳 영주를 찾았습니다. 우리 지난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바로 이곳 경북 영주에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정권 교체를 이뤄내준 우리 영주 지역의 당원분들께 또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새롭게 꾸려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바로 이곳 경북 영주 지역의 눈부신 경제 발전을 위해 저희가 힘껏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당대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고 바로 이곳 영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